일막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중으로 서명 좀 해줘. 오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명예 이전 동의서, 엄마가 남긴 집, 그 집을 오빠 명의로 옮기는 서류였습니다. 다들 바쁘잖아. 오늘 안 하면 한 달은 걸려. 오빠는 말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하루,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8시간. 왜 오늘이어야 하나요? 왜 이렇게 급한가요?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의심하는 거야? 형제끼리? 아닙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형제가 요구한 명의 이전, 그 서류에 서명하기 전, 제가 멈춘 이유,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막. 엄마는 82세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103동 1502호 3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혼자였습니다. 형제는 둘, 오빠와 저. 오빠는 첫째, 저는 둘째입니다. 오빠는 인천에 삽니다. 가족은 아내와 딸 둘. 회사는 중견기업 과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송파구에 삽니다. 엄마 아파트에서 차로 15분 거리. 남편과 아들 하나. 저도 평범한 주부입니다. 엄마를 돌본 건 주로 저였습니다. 병원 모시는 것, 장 봐드리는 것, 말벗해드리는 것.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오셨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게 오빠의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빠 바쁜 거 알지? 내가 가까우니까 부탁한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딸이니까요. 가까우니까요. 엄마는 3개월 전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2주, 집에서 한 달, 그리고 다시 병원. 마지막 일주일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오빠도 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주말마다 왔습니다. 엄마는 지난주 화요일 새벽 4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 조문객은 120명 정도. 오빠가 상주였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발인, 화장, 그리고 납골당.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피곤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먼저 집에 갔습니다. 저는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청소를 하려고요. 혼자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10시. 오빠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산막. 오빠는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등기부등본, 명예 이전 동의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뭐예요, 이게?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집, 명예 정리해야지.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금요? 오늘요? 응. 내일 아침 9시에 법무사 예약했어.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어머니 이름, 주소 송파구 103동 1502호, 면적 전용 84이, 시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옆집이 12억에 팔렸습니다. 엄마 집도 비슷할 겁니다. 명의 이전 동의서, 을 어머니 이름, 갑오빠 이름, 위임인 날일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빈칸, 거기에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왜 오빠 명의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으로 일단 옮기는 거야. 일단이요? 나중에 나눌 거 나누면 되지. 지금은 일단 상속 처리. 오빠는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속이면 둘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지금은 일단 명의부터. 왜 오빠 명의로요?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장남이잖아. 일단 장남 명의로 해놓고 정리하면 반 나눠주면 되지.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생각해? 형제끼리 의심하는 거야? 의심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 뭘?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명의 이전 동의서, 날짜란 오늘 날짜가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준비한 거예요? 며칠 전. 엄마 장례식 전에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인 저. 수임인 오빠. 이건 뭐예요? 내 인감증명서 떼려고. 법무사한테 필요하대. 제 인감증명서요? 응. 상속인 전원동에 필요하거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상속 절차, 네이버 첫 화면, 상속 등기, 상속인 전원합의 필요, 단독명의 이전 시, 다른 상속인 상속 포기 각서 또는 동의서.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요? 그것까진 필요 없어. 동의서면 돼. 동의서랑 포기 각서 뭐가 달라요?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형제끼리 믿고 하는 거야. 세 번째 이상한 점. 법무사 예약. 오빠는 내일 아침 9시라고 했습니다. 장례식 끝난 지 하루. 왜 이렇게 급해요? 세금 때문에. 세금이요? 상속세.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돼. 늦으면 가산세.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례식 다음 날. 6개월 중 하루. 6개월이면 시간 있잖아요. 일찍 하는 게 좋지. 네 번째 이상한 점. 오빠는 계속 오늘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아침. 지금 서명. 저는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하나, 명의는 오빠 단독. 둘, 서류는 장례식 전에 준비. 셋, 제 인감증명서까지 위임. 넷, 내일 아침 9시 법무사. 마이너스. 사막.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저 변호사랑 상담 좀 하고 결정할게요. 오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변호사? 왜? 확인하고 싶어서요.
뭘 확인해? 형제끼리 변호사까지?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도 이해하시잖아요. 큰 돈이에요. 큰 돈? 우리 돈인데? 네, 우리 돈이니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나 못 믿는 거지?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변호사? 상담? 오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유 듣습니다. 오빠는 숨을 골랐습니다. 앉았습니다. 5초 정도 침묵. 그리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엄마 병원비 누가 냈는지 알아? 오빠가 물었습니다. 반반 아니었어요? 처음에만. 나중엔 내가 더 많이 냈어. 얼마나요? 3개월간 800만 원. 저는 계산했습니다. 제가 낸 건 500만 원. 영수증도 있습니다. 저도 500 냈는데요. 500? 그게 다야? 난 800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사진. 5장. 여기요. 2월 22일 150만 원. 3월 8일 100만 원. 3월 29일 120만 원. 4월 5일 80만 원. 4월 18일 50만 원. 오빠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빠는 영수증 있으세요? 있지. 보여주세요. 오빠는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네. 형제가 영수증 대조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큰 돈 얘기할 때는요.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영수증은 나중에 보여줄게. 그것보다 중요한 거 있어. 뭔데요? 엄마 돌본 거. 3년 동안 매일같이 병원 갔잖아. 네, 갔죠. 그럼 그만큼 보상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멈췄습니다. 보상이요? 응. 내가 더 많이 돌봤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지. 이상했습니다. 아까는 오빠 명의로 다 옮기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일단 내 명의로 옮기고 나중에 6대4로 나누자. 6대4? 제가 6, 오빠가 4. 왜 일단 오빠 명의예요? 절차가 편하니까. 둘 명의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복잡해. 나중에 팔 때도 문제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왜? 일단 오빠 명의로 하면 나중은 모르는 거잖아요.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정말 나 못 믿는 거구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서두르면 멈추는 거예요. 저는 앵커 문장을 말했습니다.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내 맘대로 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법대로 하자.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마.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상속 상담 가능한가요? 네, 오늘 오후 2시 어떠세요? 예약했습니다. 9시, 저는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찾기 위해서요. 거실 서랍, 엄마가 중요한 걸 넣어두던 곳. 첫 번째 서랍, 통장 3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두 번째 서랍, 등기부등본, 작년 12월 발급, 소유자 엄마. 세 번째 서랍, 유언장, 봉투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읽어라. 엄마 글씨.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 첫 페이지, 2023년 5월 3일. 나 김순자는 이 글을 남긴다. 내가 죽으면 송파구 집은 두 자녀에게 반반 나눠준다. 아들에게 집을 다 주지 마라. 딸에게도 반은 줘야 한다. 두 번째 페이지. 아들아, 내가 장남이지만 동생도 내 자식이다. 공평하게 나눠라. 딸아, 내가 나를 많이 돌봐줬다. 고맙다. 집은 반반이다. 마지막 줄. 2023년 5월 3일 김순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도장.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10장. 그리고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10시. 저는 백삼동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CCTV 확인 가능한가요?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10시쯤 1500이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본인이세요?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습니다. 딸입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화면. 어젯밤 10시. 엘리베이터 앞. 오빠가 들어옵니다. 손에 노란 봉투. 10시 5분. 1502호 앞. 초인종을 누릅니다. 10시 47분. 1502호에서 나옵니다. 손에 노란 봉투. 그대로입니다. 이거 USB에 담아주실 수 있나요? 가족 확인 필요해요. 엄마 사망신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 있어요. 네, 10분 걸립니다. USB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상속 관련 상담이시죠? 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빠의 요구. 명예 이전 동의서.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 있으세요? 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이거 법적 효력 있습니다. 정말요? 네. 자필 날짜, 도장. 다 있네요. 그럼 반반 나눠야 하는 거죠? 네. 유언대로 하면 됩니다. 오빠가 단독 명의로 하자는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독 명의 후 나중에 나눈다? 위험합니다. 왜요? 명의가 일단 오빠 앞으로 가면 법적으론 오빠 재산입니다. 나중에 안 나눠줘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공동명의 또는 지분 등기. 지분 등기요? 네. 50대 50? 각자 반씩 등기하는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오빠가 계속 급하게 하래요. 왜요? 상속세 때문이래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급할 이유 없어요. 세금 외에 다른 이유 있을까요? 있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단독명의 해놓고 나중에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팔아요? 명의가 본인 거면 팔 수 있죠. 그럼 제 동의 없이요? 네. 법적으론 가능합니다.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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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막. 다음 날 오후 3시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이야기 좀 해요. 엄마 집에서 옷이 오빠가 왔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빠 변호사 상담했어요. 오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명의는 안 된대요. 왜? 나중에 안 나눠줘도 제가 강제할 방법이 없대요.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그럴 사람 아니야. 알아요. 근데 확인은 필요해요. 저는 유언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엄마 유언장. 오빠가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엄마 서랍. 거실 세 번째 칸. 오빠는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반반 나눠라.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네. 변호사 확인받았어요. 오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빠, 왜 단독 명의 하려고 했어요? 진짜 나중에 나눠주려던 거예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 서류, 공동명의 동의서, 50대 50? 변호사가 작성해 줬어요. 이걸로 할게요.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진짜 나 못 믿는 거구나. 오빠가 먼저 못 믿게 했잖아요. 뭐?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CCTV 떴어요. 관리사무소에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오빠가 노란 봉투를 들고 들어옵니다. 10시 47분 노란 봉투를 들고 나갑니다. 오빠, 이 서류 언제 준비했어요? 며칠 전. 엄마 돌아가시기 전이죠?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 엄마 살아계실 때?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빠 빚 있어요? 오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없어. 정말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30초쯤 지났을 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응. 뭐 때문에요? 사업. 작년에 동업했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팔아서 빚 갚으려던 거예요? 일단 담보대출. 그리고 시간 벌려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담보대출이요? 단독 명의로 해놓으면 대출 가능하잖아. 제 동의 없이요?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선은 분명하게. 오빠, 저 서명 안 합니다. 단독명의 동의서 안 합니다. 대신 공동명의 할게요. 50대 50? 지분 등기.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어떡해. 빚은 오빠가 해결하세요. 집은 둘이 나눠 갖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오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형 잘못했어. 저는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형제가 이럴 필요 없어요. 공동명의하면 돼요. 오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진짜 반줄 거야? 네. 엄마가 그러래요. 오빠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저는 화장지를 건넸습니다. 오빠도 받았습니다. 5분 정도 침묵. 그리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자. 네. 변호사 어디야? 강남역. 내일 10시 예약 가능해요. 알았어.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7막. 다음 날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 오빠와 저. 둘이 갔습니다. 공동명의 등기 신청하시는 거죠? 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소유자 2명. 지분각 50%.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안에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시 합의서. 이게 뭐예요? 집 팔 때 둘 다 동의해야 한다는 서류예요. 한 명만 마음대로 못 팔게요.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작성하자. 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둘 다. 2주 후 등기 완료 통지. 송파구 103동 1502호. 소유자 2명. 지분각 50%.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등기 끝났어요. 나도 확인했어. 고마워. 오빠 빚은요? 친구한테 좀 빌렸어. 일단 막았어. 집 팔 생각은요? 없어. 당분간은. 좋아요.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의논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오빠가 엄마 집에 왔습니다. 올케랑 조카들이랑 청소 좀 하려고. 같이 할게요. 거실, 방 2개, 화장실, 4명이서 청소했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고모, 할머니 언제 오세요? 조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어. 언제 와요? 올케가 말했습니다. 안 와. 우리가 할머니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 집 어떻게 할까? 어떻게요? 팔까? 아니면 놔둘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놔둬요. 나중에 생각해요. 새 놓을까? 그것도 나중에.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103동 게시판에 공지 하나 올라왔습니다. 상속 사기주의, 관리사무소 공지, 최근 가족 사망 직후 명예 이전 사기 사례 증가, 급하게 서명 요구 시 반드시 법률 상담 후 진행 바랍니다. 확인은 공식 번호로 서두르면 멈추고 기록합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래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자. 응. 다음 날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공지 봤어. 우리 얘기 같네. 맞아요. 미안해. 진짜로.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고마워. 네. 팔마.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오빠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서명하라. 저는 멈췄습니다. 왜 오늘인가? 왜 단독 명의인가? 왜 이렇게 급한가?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오빠는 빚이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합니다.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50대 50? 엄마가 원하신 대로.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 가족이 사망한 직후 급하게 서명 요구하면 멈추세요.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 단독 명의 제한은 위험합니다. 일단 명의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그 사람 재산입니다. 나중에 나눠준다는 말 믿지 마세요. 셋, 유언장을 찾으세요. 부모님 서랍, 금고, 중요한 곳, 자필, 날짜, 도장 있으면 법적 효력 있습니다. 넷,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비용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큰 돈 지키려면 작은 돈 쓰세요. 다섯, 서류에는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집에 가져가서 읽으세요. 하루 이틀 생각하세요. 급하면 더 의심하세요. 여섯, 증거를 남기세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수증, 기록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일곱, 공동 명의가 안전합니다. 지분 등기, 처분 합의서, 한 명이 마음대로 못 팔게 하세요. 말은 부드럽게, 선은 분명하게, 서명 안 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확인은 사랑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전날 조카가 들고 온 보험 서류,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일, 보험금 수령인이 바뀐 이유, 그리고 100만 원짜리 서명이 막은 3천만 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